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예, 최 차장님 혹은 최 선생님, 뭐 최성욱 차장님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탈락이라는 건 취준생의 숙명이라고 제가 그 헤드를 잡은 적이 있어요. 제가 쓴 컬럼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취준생들은 탈락이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안 겪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탈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서류 100% 합격에 인적성 100% 합격에 면접 100%로 한 번도 탈락을 경험 안 하고 취업문을 뚫는 친구는 제가 15년 동안 이 취업판에 있었지만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나를 부정당하는 것들은 대입 말고는 겪어본 적이 없어요. 뭐 고시나 뭐 대입 뭐 고시 공부했던 친구들은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죠, 여러분들? 대학 생활이 혹은 내 삶이 전체적으로 부정당하는 느낌이 납니다. 내 잘못 살았나? 난 쓰레기인가?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요. 그런 감정이 처음 오는 게 이제 서류부터. 서류는 이제 탈락 비율이 굉장히 높죠. 특히나 올 상반기엔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나 이공계 친구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6개월 전만 해도 뭐 제가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일하지만 뭐 전자공학 전공하면 학점 조금 좋으면 그냥 취업하는 거 아니었나? 삼성 그냥 가는 거 아니었어? 막 이랬던 친구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서류 다 떨어진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이공계. 예. 지금 전략을 잘못 짠 거죠.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또 문과 친구들, 요번에 평균 서류 통과율이 인제 제가 일하는 학교 기준으로 서영고, 서성에 서강대 뭐 학벌을 요즘에 세게 보진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서강대 친구들을 샘플로 그냥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 20-30% 나오는 것 같아요. 서류 통과율이. 좀 잘 나오는 친구가 한 50%, 50-60% 나오는 것 같고 아닌 친구들은 한 20-30%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인제 중하위권 대학은 뭐 10%가 안 나오죠, 지금 사실. 예, 학벌도 말씀드리지만 서류에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소서를 아무리 엎어도 안 되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소재 고갈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이제 원인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나는 왜 떨어졌을까?' 서류에서 탈락 비율이 제가 말씀드린 비율보다 많이 떨어진다면 '나는 왜 떨어졌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 포인트를 잡아서 보충하고 이제 점점 올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일하는 학교 친구들은 서류 통과율은 70-80% 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면접도 보통 인제 한 30-40% 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10개 보면 한 3-4 군데 붙는 수준까지. 그럼 원샷 원킬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어차피 뭐 많이 붙어봤자 내가 직장으로 가질 수 있는 건 한 군데예요. 고런 생각하면서 원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탈락 원인 분석.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런 원인 분석을 많이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숲을 보는 것보단 나무를 보면서 뭐 면접에서 떨어진 친구는 면접의 한 포인트, 예를 들면 '아 이거 이 얘기 잘못해서 난 떨어진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요. 서류에서 떨어진 친구들은 사실 인제 학벌을 아까 많이 안 본다 그랬죠. 뭐 어떤 친구들은 '나는 학교가 안 좋아서 떨어진 거야.' 그래서 사실은 경험이 없어서인데 이런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자소서 스킬이 엉망인 친구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이 좀 이야기할 거니까 제가 어제 5 시간 떠들고 지금 지난주에 강의도 하고 해서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리액션 좀 많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아내한테 "오늘 짤까?" 저도 째고 싶은 거죠. 하기 싫은 거죠, 유튜브. 1 시간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예, 애들 학생들이랑 약속이잖아. 우리 애들이랑 약속이잖아.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되겠지.' 하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 내일이랑 모레도 제가 강의가 계속 지금 3일 동안 연속으로 있어요. 제 체력이 버텨줄지 좀 걱정은 됩니다. 이제 40대 중후반이 되니까 저 강의 산독기님 아마 제 강의 들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다 쏟아내요, 진짜. 지금이랑은 전혀 달라요. 예. 이 발성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앉지 않고 하고 전 쉬는 시간 없이 가거든요, 무조건. 끝까지 가면 3 시간 딱 하면 진짜 탈진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자, 아무튼 시작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올 상반기가 어떻길래 저 차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2006년 상반기는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중에는 최악의 채용 TO예요. 코로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때 안 좋다, 안 좋다 했지만 이 정도까지 안 뽑나? 이렇게 그 코로나 첫 시즌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다음 시즌에 확 풀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좋아요. 그리고 신입 채용이 기존 2022년 하반기 대비 비교를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뭐 통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경험적으로 현장을 뛰는 사람으로서 현장을 뛰는 사람으로서 채용 공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반토막 난 것 같아요. 대기업이랑 중견그룹사 보면. 그래서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신입 채용 규모부터 채용을 오픈한 곳까지. 그래서 심지어 아예 채용을 오픈하지 않은 그룹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취준인 친구들은 '원래 취업이 이런 건가?' 이렇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원인이 여러분이 메인 원인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인제 탈락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한테 화살을 돌려요. 이게 '내가 부족한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채용 규모가 완전하게 줄어든 게 가장 큰 1원인이에요, 1원인. 오늘이야 인제 여러분들의 원인 분석을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스킬이나 이런 것들로 인제 접근을 하겠지만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사실 외부 시장 상황을 어떻게 제가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는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는 뭡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는 내가 뭔가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시장을 갑자기 좋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여러 번 탓은 하지 맙시다. 하지만 내가 뭔가 원인 분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서 이성적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조금 길게 보면서. 왜냐면 취업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페이스가 있고요. 속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든 건 사실 남이랑 비교해서거든요. 제가 멘탈 관리법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를 따라가고요. 여러분들의 비교 대상은 바로 어제의 나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나가 조금 나아지면 된 거예요. 그걸로 된 거예요. 멘탈이 좋아지든 실력이 좋아지든 체력이 좋아지든 그런 것들 뭐 하나 나아지면 여러분은 되게 괜찮은 하루를 산 겁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심지어 올 상반기 보면 2023 상반기 보면 아예 신입 채용을 오픈하지 않은 그룹사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SK텔레콤, 금호그룹, 금융권 안 나왔어요. 많이 안 났어요. 자, 그리고 1년 전, 6 개월 전 취업 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제 상위권 대학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일하는 학교 기준으로 쪼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다른 학교 친구들도 '아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한번 대입해서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뭐 중하위권은 직접 제가 경험한 게 아니어서 지금 경험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공계 상위권 대학 학생, 뭐 서강대 같은 친구들이 반도체 쏠림 현상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딱 이런 전략을 써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DS 써요. 그리고 서브로 LG 에너지 솔루션 쓰고요. 배터리 쓰고 그다음에 기름집 몇 개 써요. 한 요것도 많이 쓴 거야, 이공계는. 옛날 전략에 비하면. 옛날에 진짜 두 군데 쓰고 합격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시장 상황이 어떻죠? 옛날에 슈퍼사이클 그래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DS가 엄청나게 뽑아댔어요. 진짜 많이 뽑았어. 근데 대규모 채용 요번에 없어졌어요. 슈퍼사이클 끝났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끝났어요. 올해로 종식. 감산 얘기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생산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생산을 줄인다는 얘기는 뭐죠? 공정이나 라인에 있는 엔지니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많이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광탈했을 겁니다. 1년 전 전략, 여러분들이 뭐 에타나 우리 서강대 친구들 서담에 나왔던 이공계 친구들 학점 좀 높으면 뭐 네다섯 군데 쓰면은 최종 합격한다. 이거 1년 전에 통했어도 요번에 안 통해요. 요번에 광탈한다. 예. 뭐 '대학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개발자 광풍도 끝났어요. 대규모 채용을 또 쌍끌이 하던 영역이 바로 네카라 쿠베당토를 일컬어지던 그런 이제 ICT 플랫폼 기반의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광풍도 역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를 안 뽑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코딩 열풍, 뭐 개발 교육받고, 뭐 C, R, 파이썬 뭐 이런 거 SQL 해서 DB나 이런 거에서 백엔드, 프론트 조금 하면 막 합격하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구조조정 들어갔어요. 그리고 금융권 광풍 끝났습니다. 유동성이 줄어들었어요. 은행권, 이익을 낸 곳은 은행권밖에 없습니다. 수수료 싸움이기 때문에. 나머지 자산운용사, 투혼사, 그다음에 증권사 안 줄였어요. 확 줄였어요. IB 안 뽑습니다. 네. 결론이 뭡니까? 지금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시장 상황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한테 해서 우울이 오거나 자신한테 하지 말고 이건 이성적으로 보긴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뚫어내야 되니까. 취업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너무 자신한테 원인을 돌리지 말고요. 탈락은 숙명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탈락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무슨 짓을 해도 탈락할 수 있어요. 뭐 수억만금을 주고 뭘 해봐요. 이게 탈락이 안 나올 수 있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뭐 어기 우습게 초임 제가 지금 20년 일했는데 진짜 저 연봉 되게 작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돈의 가치가 크지 않은 사람이라서 뭐 그런 상관은 없지만 뭐 흔히 얘기하는 초임 1억 빨아봤던 뭐 SK텔레콤,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DS 이런 곳 성과급 포함해서 성과급이 올해 안 나올 거라는 전망이 아주 세죠. 대거 줄어들 겁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여러분들은 돈의 가치로 서열화하는 경향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강해졌어요. 지금 세대들이. 근데 그런 양극화가 줄어들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래서 2024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냐? 상반기 보다는 다행스럽게도 오픈되는 기업 수는 좀 늘어날 거예요. 이건 확실해. 제가 이제 저도 뭐 정보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업 수는 늘어날 거예요. 상반기 안 열었던 데가 좀 열 겁니다. 자, 그리고 공기업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올 상반기에 보면 그래도 금융공기업, 일반 공기업, 뭐 석유공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떴죠. 하지만 내년부터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작은 정보를 지금 이제 갖고 있죠. 자, 그리고 하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 경기 침체가 나아질 게 보이지 않아요. 장기화 전망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 내년까지도 갈 가능성 2, 3년간은 갈 겁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죠? TO가 적으니까 인원수가 이만큼이면 요만큼 취업하고 요만큼이 뭐가 되죠? 누적이 돼요. 누적. 쌓여 있습니다. 그럼 고인물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누적 취준생은 늘어나고요. TO는 줄어듭니다. 그럼 실질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는 흔히 얘기하는 관이 좁은데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뒤로 쌓이는 거예요.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취준 그 시장에서 계속 경쟁률은 좋지 않을 거예요. 결론은 어떠냐? 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중요시하던 직무 전문성을 여러분들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직무 전문성을 가지려면 이공대든 문과 친구들이든 결국에는 2년 정도의 준비 시간은 최소 필요하게 된 시장 상황이에요. 그럼 조기에 진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학교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저학년 때 진로 설정이에요. 고학년 취업 스킬이 아닙니다. 취업의 핵심은 취업 스킬이 아니라 이제 얼마나 어릴 때 1, 2학년 때 타겟을 잡고 그걸 향해서 달리고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직 핏, 조직에 어울린다는 느낌을 어떻게 줄 거냐. 특히나 이공대 친구들한테도 이 포인트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학점이 상위권 대학의 학점이 아무리 좋아도 떨어지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죠?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무 전문성만 쌓아서 합격할 수가 없는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학년 때 이공계 친구들이 뭐 과 활동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학회 활동도 하고 물론 이제 3, 4학년 되면 바빠서 그런 건 못하지만 이공대 친구들은 특히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취업을 잘하는 시장으로 변화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소서에 쓸 내용들이 학교에서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만 채우기에는 좀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얼라이먼트가 잘 돼 있는 친구들, 그리고 반도체 쓸 친구들은 뭐 공정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본 친구들, 공정과 관련해서 이런 친구들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가 있어요. 제 블로그에 쓴 걸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책임의식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직무 면접부터 임원 면접까지 굉장히 점검하려는 느낌들이 강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중고 신입이 엄청나졌어요. 모두 다 이제 아까 이게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극화 분위기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회사 가면은 연봉이 막 8천, 9천이고 어떤 데 가면은 4천, 5천이야. 근데 사실 4천, 5천도 되게 높은 상황인데 우리 인제 학생들 눈높이는 여기가 마치 서울대, 서영고, 스카이대 같은 거야. 그리고 여기는 왠지 중하위권 대학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가면 재수를 해야 돼. 그래서 중고 신입을 써. 이렇게 가지고. 근데 이 양극화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죄다 책임 지금 중고 신입만 쓰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을 뽑아 놓으면 신입 지원 직원을 뽑아 놓으면 죄다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회식을 안 가고 주말 특근 안 하고 야근 안 하고 그 시간에 뭐 하죠? 원서 써요. 예, 면접 준비합니다. 인적성 준비하고. 그리고 아프다 그러고 대부분 면접을 보고 옵니다. 다 알고 있죠. 인사 담당자들. 네. 이 얘기 거꾸로 뭡니까? 안 도망갈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제너레이션 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건 사실 뭐 기성세대 문제도 있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새로운 세대들의 문제도 있어요. 서로의 문제예요, 이건 사실. 서로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채용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편견이 지금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도전 의식이 없어? 고생을 안 하려고 해? 그쵸? 편한 것만 찾아? 효율성만 중시해? 돈만 중시해? 놀려고만 해. 자, 이것 책임 의식은 사실 이걸 세련되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꺼려하지 않는 이렇지 않은 친구들을 뽑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꼰대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을 되게 시장에서 이제 체크가 세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일만 잘하는 친구 뽑아봤자 중고 신입으로 도망갈 건데 뭐하러 뽑습니까? 예, 키워놓으면 나갈 텐데. 6개월도 안 돼서 다들 다른 데 쓰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불만 요소가 커졌어요. 아까 이 원인은 양극화뿐만 아니라 사실 코로나가 되게 몰고 온 것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선배들도 못 만나고 학교도 안 나가고 밖을 안 돌아다니니까 세상에는 인터넷 세상에 있는 직업들만 보이는 거거든요. 거기엔 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네임 밸류가 높은 B2B는 모르죠, 전혀. 그런 회사들만 알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향이 있을 거예요. 2023년 하반기는 굉장히 이런 분위기가 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질문이 좀 있는데 기름업계는 수익 구조가 이래요.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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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요건 항상 확보해. 기름업계는 평탄하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느낌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예, 운 좋게 합격님. 그래서 제가 기름집은 여기 써놓지 않았죠. 자, 그리고 이지루님, 저는 절대 반대죠. 뭐, 예, 뭐 이렇게 경제 상황이 그러면 나중에 풀릴 거냐?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드라마티컬하게 갑자기 뭔가 좋아지고 상경계열, 특히나 인문사회 계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대학원을 2번 다녔는데 문과로서 대학원은 연구의 영역이지 도피처가 아닙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대학원을 갈 수도 있겠지만 진짜 공부할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현타가 오고 힘드실 거예요. 대학원 다니기. 연구할 마음으로 가시고요. 열심히 다니신 다음에 또 본격 도전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도피처로 생각하는 건 반대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어떤 유형이 있느냐? 첫 번째, 제가 매년 이 비율을 바꿔요. 일단은 제일 여전히 제가 작년에 이거 50% 이상으로 잡았어요. 작년에 유사한 강의를 할 때는. 자, 그래서 근데 30%로 좀 줄었어요. 과거보다는 특히나 인문사회 계열 친구들은 직무 역량이나 스펙이 화려한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제가 얘기했던 조기의 진로를 설정하고 흔히 얘기하는 스펙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된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도 떨어지죠. 어찌됐든 한 30% 이상 제일 많은 비중으로는 스펙이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직무 역량과 스펙, 뭐 숫자로 보이는 애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 뭐 학벌 포함해서. 그래서 대기업의 뭐 마케팅 직무, 뭐 브랜드 매니징이나 이런 직무 지원자가 그냥 죄다 소재 자체가 SNS 서포터즈 해가지고 홍보했더니 카드 뉴스 만들어서 뭐 인스타그램 운영하면서 좋아요가 늘었어요. 이런 수준의 에피소드나 아니면 빠바에서 알바하면서 매대 디스플레이를 제가 제안해서 바꿨더니 많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요런 수준의 에피소드로는 대기업 마케팅 직무 절대 못 가죠.
제 자소서 강의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소재의 차별성이나 소재의 어떤 뭔가 핏함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애매한 직무 역량이나 누구나 쓰고 있는 이런 커리어만 가지고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특히나 마케팅 같은 직무는 정말 못 들어요. 예. 왜냐면 거긴 지금 최종 합격자들 보면 공모전 수회 입상에 인턴십 3-4 번은 뭐 이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2-3 번은 기본인 애들이거든요. 네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학부 시절에 그래서 취업 실패자의 가장 많은 경우가 요런 유형입니다. 요런 유형이고요. 실제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교수님들은 플레이어가 아니라 교수님들은 평론가입니다.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론을 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플레이어들은 기업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물론 수업 들은 거 되게 중요해요. 이론적인 거고 학문적인 거지만. 하지만 현장 경험이 없는 거는 당연히 선호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학부 시절에 직무 역량이나 스펙 관리가 안 돼 있는 경우고요. 이때부터라도 단기간에 혹은 나이는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공백기랑. 요거 고려하면서 중장기 할 수 있는 직무 역량 있죠. 제 그 역량 이론 그 클립을 좀 봐 주세요. 지식 기술 때도 스펙 경험 마인드 요런 것들 중에 내가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 역량의 6가지 영역 중에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취준생활 같이 하셔야 돼요, 바쁘지만. 그래서 이걸 보충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소서 첨삭하고 모의 면접 보고 뭐 취업학원 있잖아요. 취업학원 다니면서 수백을 써도 합격 안 돼요. 예. 그래서 경쟁자 대비해서 '일을 잘할 것 같다. 조직 생활 잘할 것 같다.' 요런 느낌을 못 주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업무 쪽.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무조건 인제 투 트랙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인턴십과 그다음에 정규직을 같이 노리셔야 됩니다. 특히나 문과 친구들. 이공계는 인턴십이 필수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턴십 플러스 정량 스펙 쌓기 있죠. 어학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학교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학벌이 쪼끔 부족한 친구들은. 그래서 이런 정량 스펙 쌓기랑 직무 공부 같이 해 가지고 인제 이런 제가 좀 있으면 얘기할 건데 지원 포트폴리오까지 건드려 주면 흔히 얘기하는 흔히 대기업 그룹사, 중견 그룹사, 스타트업까지 인제 믹스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믹스 하시면 인제 합격 가능성이 쭉 올라갑니다. 이런 친구들은 딱 6 개월에서 1년 보면은 금방 취업해요. 요런 유형. 근데 이런 유형이 가장 많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즘 늘어난 유형이에요. 요즘 엄청나게 늘어난 유형. 지원 포트폴리오. 뭐냐면 어느 기업의 어느 산업군에 어떤 직무를 쓸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원서지를 할까. 요런 거, 요런 전략들. 뭐 입시 전략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 시장이 너무나 급격히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외부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파랑새만 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의 머릿속을 잘 보면 기업의 서열화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삼스현, 삼성, SK, 현대, 현차 뭐 여기 말고 기업이 아니야. 본인의 실력은 보지도 않고 본인이 가진 건 보지 않아. 그냥 거기가 최고야. 거기만 써.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 빨리 포트폴리오 믹스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제 만든 영상 클립 중에 지원 전략 하는 그런 그 클립 하나 있어요. 지원 전략에 대한 그런 동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유튜브 그거 보세요. 그래서 서열화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런 친구들은 좀 첫 직장이 중요하지만 요즘엔 두 번째 직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직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경력직 있죠. 중고 신입 말고 한 3년 차 이상의 경력직 시장이 훨씬 더 활발하고 이직하기가 훨씬 쉬워요. 진짜 넓어요, 시장이. 그래서 빨리 서열화해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선합격 후고민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합격하고 고민해요. 지원하기 전에 고민하고 주저하지 말고. 되게 중요해요. 선합격 후고민. 이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런 경향이 강한 게 우리 인문사회 계열 친구들은 그동안 맨날 문송합니다, 문송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문사회 힘들구나.' 그러니까 진짜 좀 다변화해서 지원 활동을 펼칩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경향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다시 인제 요걸 상반기 하반기 되면 내년쯤 되면 2024 년쯤 되면 아마 이제 시야가 확 넓어져서 이렇게 될 거라고 좀 확신해요.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한번 데이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눈을 낮춘다 그러는데 저는 눈 낮춘다는 거는 반대고 뭐 기업이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 낮춘다는 게 아니라 시야를 넓힙니다.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근데 이공계 친구들은 인제 요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특히나 상위권 대학 친구들은 선배들이 학점 좀 좋으면 다 취업했거든. 근데 지금 현상이 어떠냐?
대학원생들도 석사들도 취업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정도야, 시장 상황이. 근데 이런 걸 잘 몰라요. 왜? 인터넷 세상만 사니까. 인터넷 세상이면 다 죄다 학점 좀만 하면 취업했다고 그러거든. 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나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지원 전략 빨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 늘어났어요. 제가 옛날에 15% 정도라고 봤는데 이제 25% 정도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과 친구들 요런 경우 많은데 지원한 기업이나 직무를 나열했을 때 본인의 캐릭터, 경험이랑 안 맞는 직무 기업을 설정하는 친구들이요. 예를 들면 요즘엔 요런 친구들이 많은데 경험을 잘 뜯어보면 죄다 뭐 예를 들면 가벼운 기업들 있죠. ICT 플랫폼 개발 회사들, 그러니까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뭐 앱을 만드는 그런 데서 인턴을 했어. 근데 지원 활동은 주변에서 다 좋은 회사라고 불리고, 그러니까 네임밸류 높은 데 있잖아요. 아까만 얘기한 데만 쓰는 거예요. 삼스현 플러스 기름집 플러스 중공업이랑 제철, 포스코 뭐 이런 데 있죠. 무거운 회사들. 중공업, 화학, 정유,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런 데 있죠. 반도체 이런 데만 노려요. 본인의 경험은 가벼운 영역인데 무형의 재화를 만드는 데인데 그 유형의 B2B 기업을 막 쓰는 거야. 이러니 떨어지지. 100% 매칭률이 떨어지니까. 이런 데만 노리면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의 캐릭터가 보수적이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 친구는 되게 톡톡 튀고 되게 뭔가 수평적인 문화를 선호하고 막 요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친구인데 보수적인 기업만 써. 정유, 화학, 중공업, 건설, 물류, 제철. 이러면 떨어지죠. 왜죠? 취업은 핏을 보는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면접에서 관련하거나 자소서 느낌이 납니다. 자소서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혹은 자기의 경험과 스펙은 무시한 채 그냥 남들 다 하는. 왜냐면 자기가 모르면 나쁜 회사고 자기가 알면 좋은 회사야. 그래가지고 소비재 기업만 노리는 경우. 기업에 대해서 시야가 1도 안 넓어진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란 게 요번에 저희가 스미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반도체 B2B 트레이딩하는 그런 외국계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제가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 하면 정말 막 80명에서 100명 정도 왔는데 요번에 몇 명 안 왔어요. 상품도 걸고 막 이랬는데 기업에서. 그냥 시야가 요만해진 거예요. 그냥 몇 개 회사에 몰리고 끝나. 뭐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교육 있죠. 저는 이제 교육 담당자니까 교육 쪽도 똑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뭐 저기 산도끼님이랑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폴링인 폴님도 오셨었는데 면접 특강 제가 그 강의가 코로나 이전에 제가 면접 강의하면 200명 이상은 모았던 그런 강의예요. 근데 면접 강의했는데 30명이 안 되게 왔어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뭐 대체 어디서 준비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자, 시야가 넓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자소서를 첨삭하고 면접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직무랑 산업기업 측의 핏이 안 맞아서 광탈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면 억지로 껴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 한계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의 시작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내 커리어, 내 성향, 내 특성, 내 캐릭터를 좀 파악해서 뭐 수시 채용이나 아니면 다음 공채 시즌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제작성이 필요합니다. 이공계 친구들 특히나 요번에 전략 잘못된 친구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이공계 친구들. 그래서 또한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대학, 우리 서강대는 취업지원팀이 있고요. 뭐 다른 경희대도 미래인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요? 모든 대학에는 취업지원 부서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컨설턴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이나 국가지원 취업상담도 요즘엔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만나서 좀 전문가랑 좀 상담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믹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랑 매칭이 잘 되는 직무 기업으로 포트폴리오 전환하는 순간 서류 통과율 쭉 올라가고 면접 통과율도 늘어날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즘 늘어난 유형이에요. 세 번째, 자소서 문제. 탈락자의 한 15%는 자소서 균형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직무 전문성이 유행한다고 자소서를 너무 과하게 직무 전문성 위주로만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러면 이제 대학생의 풋풋함도 안 보이고 무슨 그냥 잘난 척만 잔뜩 들어있어. 그러면서 조직 로열티나 조직 핏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떨어집니다. 서류 떨어져요, 오히려. 그리고 혹은 반대로 이제 조직 핏만 강조해. 태도 역량만 강조해요. 그리고 직무 역량이 전혀 안 드러난 경우에도 떨어져요. 자,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조직 핏, 책임감, 성실성, 성장성, 팀워크 뭐 이런 조직 핏과
직무필, 뭐 직무이해도, 직무역량, 직무정문서 요런 것들이 적절히 배열이 돼야 돼요. 저는 늘 말씀드리죠. 여기 이제 7대3 요 정도 얘기를 하는데 요런 걸 통해서 이제 교내외 취업 전문가 도움 받고 친구들이랑 좀 첨삭하고 요런 거 치우치지 않았는지, 요런 친구들은 자소서 첨삭만 하면 소재만 잘 갖고 있으면 비약적으로 서류 통과율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요런 유형이 요즘에 요 유형도 조금 있는데, 자소서를 제가 요즘에 되게 당황스러운 게 코로나 이후에 자소서 느낌이 달라졌어요. 다 똑같아졌어, 자소서가. 뭐냐면 누가 프레임을 주나 봐요, 자소서 프레임을. 그래서 죄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분석력, 둘째 문제 해결력." 어서 빵빵역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빵빵역, 빵빵역. 이거 엄청나게 써. 야,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음 전혀 차별화되지 않죠. 그런 자소서 한 3-4개 보다 보면 그냥 다 똑같아 보여서 그냥 아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잘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도 마찬가지인데, 취업 준비를 한다 이러면 과거에는 나를 분석해서 내 이야기를 쓰려고 장문을 시작했어요. 글쓰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를 가지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취업 준비를 한다 그러면 자소서를 쓰라 그러면 나를 분석하고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분석은 해. 근데 그 표현을 할 때 프레임을 찾아. 그걸 어디서 찾느냐? 취업 관련된 강의, 유튜브, 그다음에 취업 카페, 그다음에 인터넷상의 어떤 멘토들의 글들. 뭐 저도 그런 글을 쓰고 하지만 제가 거기에 프레임을 넣진 않거든요. 예시는 넣을만정. 그리고 합격 자소서. 요것만 달달달달 보는 거예요. 막 정보 수집을 해. 그러면은 뭐 그런 거 보면 쉽게 쓰는 그런 프레임들이 있어요. 빵빵빵 하고 무슨 역 빵빵 한 다음에 경험, 스타 뭐 요런 거 있죠. 여기에 다 매몰돼 있어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런 자소서는 다 똑같아 보여요. 면접 봐봐 다 똑같아 보여. 그러면 다 떨어져요. 예, 매력이 없으니까 차별화도 안 되고 다 똑같은데 뭐하러 붙여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빵빵역이 아니라 차별화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죄다 인터넷만 보니까. 뭐 저도 지금 유튜브 인터넷상으로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 정답 아닐 수 있다고. 제가 프레임을 드리지만 이거 100% 쫓아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라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차장님, 그럼 무슨 빵빵력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냥 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압축한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나만의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경험이랑 100%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면접이든 자소서든 코로나 이후에 변한 게 여러분들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불편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하는 거 불편하죠? 왜죠? 괜한 감정이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 상담 별로 안 와요, 과거보다. 그리고 찾아오는 친구는 아예 없어, 거의. 제가 코로나 전에는 이제 취업을 하면 제 앞에 막 줄 서 있고 그랬어요. 저한테 좀 물어보려고. 근데 대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화 통화도 두려워해요. 업무도 그래. 그렇게 하는 이제 세대들이죠. 코로나 이후 세대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소서나 면접에서도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했던 거, 느꼈던 거, 감정선. 그러니 뭐 드라이하지, 건조하지. 그런 사람을 뭐하러 뽑아요, 본인을 안 드러내는데. 자기소개서인데. 요 두 가지 문제점, 자소서. 요거 좀 보세요. 네 번째. 네. 근데 전공 필기든 이렇게 필기 시험 부족형 꽤 있어요. 필기에서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적성이랑 NCS, 뭐 AI 여건 이런 것들이 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자소서를 통과했는데도 필기 시험이 발목 잡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들은 이 인적성 준비 소요 시간이 좀 사람마다 달라요. 정말로 사람마다 달라요. 진짜 일주일하고 합격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막 한두 달씩 방학을 다 투입했는데도 인적성 떨어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좀 이렇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나는 천재과가 아닌가 보다. 나는 노력형인가 보다.' 하고 넉넉하게 3 개월 이상을 좀 잡고, 뭐 인터넷 강의 많잖아요. 그리고 학내 무료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재학하는 학교에. 이런 거 하고 보고 교재들 있죠? 교재는 뭐 해커스랑 요 위포트 거, 요즘엔 에듀윌 거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 좀 보고 기업별 교재 이런 것들 해서 마스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성검사 경우에도 떨어지는 3 가지 유형 있죠?
제 유튜브에 인성검사편 좀 보세요. 거기에 신뢰도가 떨어지진 않았는지, 혹시 반사회성, 반기업성 성향이 과도하게 드러나지 않은지 이런 거 복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꾸 떨어지는 친구들은.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필 있죠. 전공필기 시험 같은 경우엔 학교 선배들 후기나 공준모 같은 공기업 준비 카페 이런 데 참고해서 좀 유형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공계 친구들 같은 경우엔 기사 자격증 시험 수준의 문제가 나오죠. 예, 공기업에서. 그런 거 난도 높게 좀 공부하시고요. 근데 계속 지원을 해야 돼요. 어차피 공기업은 떨어져도 또 지원할 수 있으니까. 뭐 블랙리스트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NCS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통해서 필기 시험 유형 익히시고 NCS 유형 익히시고, 그리고 NCS가 요즘에 이제 피두령, 모두령, 피셋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합쳐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형이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거 정보 수집해서 꼼꼼히 연습하시고. 아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능력 피우는 수밖에 없죠. 뭐 이건 정답이 없죠. 자, 다음에 면접 공포형. 탈락자 10% 정도는 면접 공포 문제가 있는데, 이 공포뿐만 아니라 요즘 늘어난 건 요 유형. 제가 빨간색으로 오늘 추가했는데 아까 자소서랑 비슷해요. 인터넷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면접이 떴어. 그러면 대다수 친구들이 면접을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인터넷을 뒤집니다. 유튜브, 취업 카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말해라 이런 짧은 그런 클립들이나 조언들이 있어요. 이런 것만 보고 예상 질문에다가 그거 프레임 맞춰서 스크립트를 짭니다. 이러면 떨어지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중간 가는 거예요. 남들이랑 똑같은 얘기합니다. 똑같은 프레임으로. 자신의 감정은 드러나지 않고, 생각은 드러나지 않고, 견해는 드러나지 않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중간만 가서 떨어집니다. 심지어 면접 준비를 하는데 저는 산업기업 직무 분석을 한다 그러면서 교과서 공부하듯이, 학교 시험 공부하듯이 그것만 달달달달 뭐 책 보듯이 이렇게 막 공부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그게 면접 준비가 아니거든요. 면접은 대화해요. 말로 해야 돼. 그거는 답을 하기 위한 어떤 정보 수집을 해서 답을 하는 게 목적이지. 그걸 암기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암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러면 떨어집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다니면은 중간만 가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프레임에 갇혀버리니까. 똑같은 프레임을 다 죄다 쓰니까. 나이에 집중하면 합격 가능성은 올라갈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코로나 거친 취준생의 특징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있는 정답 중복자. 그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다 정답이라고 하거든. 보니 저는 정답이라고 안 해요. 그건 정답이 아니니까. 뭐 면접관이 다 스타일이 다른데 뭐 제 얘기가 정답일 리가 없잖아요. 이제 경향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면접 준비는 그게 아니라 발화하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호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호감을 덜 가지면 인연이 안 온 거지.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트라우마 가진 형 친구들. 예, 면접 스킬이 부족해서 면접만 가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이전 면접에서 떨어진 게, 면접은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3대 1이면 2명이 떨어지는 게임이고요. 중간 가면 떨어지죠. 5대 1이면 4명이 떨어지는 게임이야. 그럼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나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다들 떨어져요. 한 명 붙은 거야. 근데 이전 면접에서 한번 떨어지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가 얘기한 걸 어떻게 생각할까를 면접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말이 안 나오지 당연히. 벌벌 떨리고. 그쵸? 이게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면접이. 하나 잘못 얘기한다고 떨어뜨리는 게임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개팅에서 그 사람이 약간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했다고 뭐 이 사람이랑 사귀지 말아야지 이럽니까? 크리티컬한 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뭐 평이하게 하고 좀 매력을 주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으면 일단 한 번 더 애프터를 받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트라우마 가질 필요도 없어요.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은 게임이니까. 그래 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말도 안 나오고 백지 현상 일어나고 정답 찾아다니고 막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면접 상황에 계속 노출돼야 됩니다. 그러면 좀 나아져요. 긴장도가. 그리고 면접 스터디, 면스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말하는 연습하려고. 내가 말하는 걸 나 혼자 못 보니까 남들한테 봐달라는 거예요. 면접 스터디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압박 면접도 부탁하고 혼자 연습할 때도 발성도 하고 씩씩하게 하고 입에 붙을 정도로 열심히 하면 좀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인드셋만 바꾸면 막 달라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고치기 쉬운 유형이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하는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면접은. 그리고 이미지도 중요해. 이미지도. 그래서 저는 면접은 50% 이상은 이미지가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딱 들어올 때 걸음걸이부터, 표정부터,
호감이 생기는 친구와 비호감이 생기는 친구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3-4개 물어보면 각 나오는 거죠. 요런 거. 자, 유형 6번째. 아예 무관심이요. 5% 정도. 이 기업을 둘러싼 환경 있죠. 사기업, 공기업 모두 포함해서. 이런 데 무관심해. 이런 데 무관심해 가지고 그냥 자소서, 필기, 시사, 면접 이런 데 광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 뉴스 하나 정도 보셔야 돼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예, 저녁 뉴스 정도는 보고 문과 친구들은 경제신문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설 특히. 의견들을 어떻게 견해를 담아내는지. 사설이 의견이 들어간 글이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보면 자소서나 면접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나 저학년들은. 그리고 금융권 같은 경우는 금융시사나 논술 나오잖아요. 금융논술. 그래서 이런 거 빈출이니까 공부하고 PT 면접에도 이런 시사 문제 기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나 더 있었어요. 네, 미안해요. 예, 7번째. 공기업 면접 유형 미파학형. 그러니까 공기업 면접에서 광탈하는 케이스예요. 예, 이거는 사기업이랑 다르게 공기업이 트렌드가 외부 면접관이랑 내부 면접관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외부 면접관들은 점수를 매길 때 이게 틀이 있어요, 틀이. 근데 이 틀을 잘 몰라. 이렇게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외부 면접관 대비했을 때는 NCS 기반 면접 기법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NCS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면접관은 탐침 교육을 받아서 스타 이런 것들 좀 봐요. 그래서 경영 기반 답변 좀 연습 훈련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답변 늘어지지 않게. 왜냐면 스타 다 쓰면 면접에서 늘어져요. 그래서 핵심만 전달하는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